어서 오십시오. 뭐가 질문입니까? 근데 네. 풀었을 때는 네. 모르는 거 같은 건 해줄 수 보면 더 이해를 하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여기만 지금 없었는데 프린트에서 프린트를 못 풀어가지고 프린트는 이거 어렵죠. 프린트는 어려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동산국가까지 들었나요? 네. 그렇죠. 개포국거는 거의 다 끝났을 것 같기도 하고 개포국거에서 개포부터 먼저 처리해봅시다. 개포 9번이랑 20번. 9번이랑 20번. 펜슬 더 드리지 말아야지. 이거 저기 뭐야 동산국까지만 어차피 마무리되면 적분 나갑시다. 네? 그 15번 15번. 괜찮나요? 22번도 22번. 자, 그거 중요한 게 저거 했나요? 동산국 안 했죠? 그죠? 제가 동산국 뺄까? 진도 나갈까? 동산국 빼고 진도 나가자. 동산국 회수해. 기분 나쁘게 괜히 갖고 있지 말고. 네, 회수해. 보고 오면 돼. 네, 마음의 짐이야. 마음의 짐. 빨리 갖다 버려야지. 양양에 누구 한 분 더 오던데? 걔 다녔던 애가 있었더라고요. 다녔던 애가 있었는데 걔는 뭐 자산가 등록인가 그래가지고 걔는 저기 복귀 안 한다라고 했고 저기 수업에 평일에 올 수가 없대요. 그리고 소명여고 누구 한 명이 신입원인데 금요일부터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수 시간에. 미적은 이거 특강이라서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안 듣습니다. 우리 두 분밖에 없어요. 옳은 거 세겠어. 9번 F 플러스 G, F 마 G, X는 A에서 연속이면 기억. F 플러스 G, 그냥 이렇게 압축해서 쓸게요. F 마 G가 다 연속이다. 어디에서냐면 X는 A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이 둘 다 X는 A에서 연속이면 뭐라고 했었냐면 F나 G가 연속이냐 G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G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증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연속함수고 얘가 연속 어디에서? 여기에서니까 그 어떤 함수라고 하고 어떤 함수라고 하면 함수의 덧셈 뺐음이 다 저기거든요. 연속성이 보장되거든요. 그래서 F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2분의 1에 그 다음에 여기서 F 플러스 G라고 하는 함수랑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하겠다. 그리고 F 마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EF 나오고 저기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팅. 그러니까 이게 증명 끝이에요. 이게 증명 끝입니다. 이 연속 합도 연속이니까 얘도 연속이다. 상수대 하는 것도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맞죠? 연속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맞네요. 기억 참. 다음에 니은 봅시다. 니은. f 곱하기 g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적어도 하나는 a에서 연속이냐? 아니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곱한 게 연속. 지금 제가 둘 다 불연속으로 끊어버릴게요. 둘 다 불연속으로 발열을 끊어버릴 텐데 되게 쉬워요. 발열가 f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요. 1하고 마이너스 1. 그런데 여기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쪽에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녀석을 반대로 잡아요. 이걸 어떻게 잡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그냥 편하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똑같이 잡을게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요. 이렇게 돼버리면 f 곱하기 g가 이렇게 되면 f 곱하기 이게 지금 발리예요. 카운터 example. f 곱하기 g라고 하는 함수는 그냥 상수 함수 돼버립니다. 이 녀석이.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죠. 이 녀석이니까 연속. 하지만 f도 g도 연속이 아니죠. 그래서 이 녀석은 나발이가 난다. 다음에 디귿 보도록 합시다. 디귿. 절대값 씌운 녀석의 x는 a였으면 이 녀석도 연속이었었냐? 디귿은 얘가 발예가 됩니다. 이 녀석 자체가 발예가 돼요. 절대값 씌워버리잖아요. 둘 다 1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녀석이, 그래서 이것도 발예입니다. 이것도 지금 당장 깨졌고요. 디귿이 발예가 그냥 저 녀석이에요. 그래서 f는 그 녀석이요.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게 전 구간에서 fx가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예고요. 카운터 example. 그 다음에 리을 보도록 합시다. fx는 0이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게 재밌네요. 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이 오픈 인터벌에서 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냐? 안 되죠. 이 녀석이 지금 오픈 인터벌 A, 그 다음에 여기 B. 여기에서 지금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거든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당장 실근 갖는다라고 했을 때 폐구간에서 연속이냐? 아니요. 이게 폐구간 연속, 발레가 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 자체에서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끊어버릴 수가 있냐면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로 갔다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녀석으로 잡고 여기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그럼 근은 발생한 겁니다. 지금 F가 지금 근이 지금 요 사이에서 지금 알파라고 하는 근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연속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오픈 인터벌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지금 이것만 해도 당장 적인데 제가 좀 더 악랄하게 하면은 A하고 B를 여기로 끊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여기하고 이렇게 끊어버려도, 그러니까 지금 그 말에서 조건에서 오픈 인터벌에서 그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고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양 끝점에서 빵 때려버려도 끝이에요. 이 녀석이. 그러니까 이런 녀석 때문에 발예가 충분히 잡힌다. 저는 중간에서도 끊어버릴 수 있고 양 끝점에서도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리을은 좀 많이 흠이 있네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험했다. 그래서 맞는 거는 웃기게도 하나밖에 없어요. 자, 다음에 15번. 이 녀석이 최고차 함계수가 정수인 2차 함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fx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2차 최고기가 정수 2차 서치대 최고차 함계수가 정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 다음에 f'b하고 f'a가 뭐 있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 됐을 때 뭐 대충 뭐 이런 느낌인가? 그냥 가족관만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 B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이 녀석이요.
그 다음에 A를 B가 더 커요. 아 B가 더 커요? 네. 어우 쉣. 어우 쉣. 그러면 이걸로 잡지 맙시다. 그러면 이걸로 잡읍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뭐 요쯤에서 이렇게 됐을 때 B를 한 이쯤으로 잡을까요? 그럼 이게 F'B가 여기니까 이 녀석이 지금 음수거든요. 저 있을 때는. 그래서 이 기울기가 F'B. 다음에 A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 포인트 잡았었고, 다음에 얘가 조금 요 정도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얘가 이 정도에서 괜찮네. 뭐 한 이 정도로 잡읍시다. 여기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F'A요. 이 녀석. 이 기울기가 F'A. 이렇게 잡으면 지금 한 녀석이 음수고 양수니까 이렇게 가고, 얘보다는 얘가 큰 음수죠. 그렇죠? 뭐 이런 느낌으로 대충. 그래서 요 녀석의 기울기가 요게 이제 요거 기울기가 이제 B-A분의 FB-FA였겠죠. 요 녀석이요. 다음에 이제 나 조건 봅시다. 나 조건에서는 뭐라고 해줬었냐면, 아 분모 연가니까 여기서 분모에다가 3 집어넣었을 때 연가죠? 그죠? 분모에다 3 집어넣었을 때 연가니까 이 녀석을 이걸 좀 고급스럽게 씁시다. 이제 무슨 뭐 극한 무슨 미분까지 배웠으니까 뭐 이거 3. 그 다음에 여기 분명히 x-3으로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2로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fx 마이너스, 이게 사실은 f3이죠. 2가 f3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놓을게요. 요게 이제 2였다. 요렇게요. 이 녀석이. 그러면 이게 결과물이 지금 누구냐면 5분의 1에 여기 파트요. 여기 파트가 F'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분의 1 F'3. 이 녀석 값이 지금 5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 아, 보배 왜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x-3분의 여기는 이제 5로 갈 거니까. 그죠? 요 조각이 이제 5로 가지고 요 조각이 5로 가지고 요 파트가 이 빨간색 파트, 이 파트가 지금 몇이었다? F'3으로 갈 테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주면 첫 번째 정보 이제 뭐가 나온다? F3은 2다. 그 다음에 F'3은 1이었다. 요 두 가지 정보를 이제 뽑아낼 수 있겠네요. 나 조건에서.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그는 모두 정수다. 아, 약간 부정방정식 푸는 느낌도 좀 살짝 주는 이 자식 이거. 그죠? 다 해서 지금 뭐라고 했었냐면, 아, 그는 모두 정수다. 별 말이 없네요. fx는 2. 이 녀석의 그는 모두 정수. 그랬을 때 f'1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최고차원 계수가 음수라는 조건이겠죠? 그렇죠? 아까 이렇게 봤더니 아래로 블록했더니 나가리 났으니까 이 녀석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고차원 계수 음수라는 거 알려주고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에 이 녀석에서 좀 뽑아내라. 그래 가자. 뭐 별 수 있네. 아 근데 이거 좀 얍삽하게 쓰고 싶은 방법이 저기 에휴 그냥 가자. fx 세팅하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모두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부터 쓸게요. 이거부터 쓰겠습니다. 이거부터 fx-2를 최고차원 계수 음수에다가 이 녀석이 x 알파로 놓을까요? 그 다음에 x 베타.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는 모두 정수. 괜찮으세요? 이 녀석이 이가 지금 근을 정수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얘는 음수다. 음의 정수죠. 음의 정수. 자 그러면 가보자. 이렇게 해서 세팅된 상태였고 fx는 m에 전개해. 뭐 이 정도는 마이너스 알파 뭐 고비미분 쓸 값어치조차 없는 그냥 2차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세팅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3이었으니까 m에 얼마? 9 마이너스 3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요 녀석이요.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0이니까 얘가 0이네요. 괜찮네. 여기까지. x절에다가 0 집어넣었으니까 아, 3집 그냥 알파나 베타를 하나 3으로 해도 되는 거야. 알파는 베타를 그냥 3으로 하나 한다? 그냥 없으니까 첫 번째 식만 봐도. 아, 첫 번째 식이요? 아니 그 예. 아니 말고 그 하얀색 그 아, 요거 거기다가 어. 3 넣으면은 어. 마이너스 2 되고. 그럼 옆에 3 집어넣으면 네. 마이너스 2가 된다? 아, 2가 된다? 그러니까 좌변이 마이너스 2 0이 되잖아요. 좌변이 0이 되잖아요. 어. 3을 넣으면 그러면 우변도 0이 돼야 되니까 알파나 베타 자리 하나. 아, 여기다 하나 3 집어넣자? 네. 현명한데? 좋은데? 최고인데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3으로 세팅할까요? 네. 그게 좀 더. 아, 그래요. 그럼 얘를 n이라고 놓자. 이렇게요. 미안해요. 네, 그게 더 좋네요. 예. 아, 이방정식의 근이 3이라고 했으니까 예, 근을 활용하자. 좋아요. 그러면 f x는 m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프라임 때려버리죠. 그러면 m에 여기다가 x 3 이쪽 미분되면 1이니까요. x 3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미분되면 이제 x n 이렇게 나오겠죠. 자, 거기에다가 3 집어넣었대요. 그러면 얘는 죽을 것이고 3 집어넣었으니까 m 3-n이 몇이었다? 1이었다. 이렇게요. 괜찮죠? 네, 그럼 n값이 무조건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n값이 마이너스 1 떠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네, 이 자식이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n값이 마이너스 1이고 물론 3 이런 경우는 생각해 보시는데 3하고 3분의 1 근데 이놈도 정수라서 그러면 n은 몇 나와야 되냐면 4 나와야 되네요. 괜찮죠? 예, 그래서 f 다 찾았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뭐 집어넣으라고? 프라임하고 1 집어넣으라고? 아, 좋았어. 자, 여기다 프라임하고 1 집어넣어. m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요게 답인데 m 자리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n 자리에 4 그 다음에 이 녀석이 곱하기 마이너스 5 그래서 답이 5가 나오네요. 정수론이네. 정수론 문제였네. 이건 뭐 말이 미분이지 이건 뭐 그냥 정수론이에요. 정수론. 자, 다음에 20번. 자, 오, 재밌네요. 어디서 봤던 거죠? 여러분, 20번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뭐였지? 평균값 정리였지. 그치? 평균값 정리였을걸? 평균값 정리였을걸? 아니야. 여기가 제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1 더하기 x제곱분의 2라고. 괜찮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f에 요쪽에서 마이너스 1 더하기 x제곱분의 2 위치를 내가 괜히 바꿨구나. 이건 바꾸는 게 좋지 않겠다. 네, 안 바꿀게요.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x제곱분의 2에서 플러스 1을 들어간 거고요. 이 녀석은 x제곱분의 2에서 마이너스 1을 들어간 거죠. 이렇게요. 되나요? 네. 그리고 미분간이 제가 이거 예를 들어드릴게요. x제곱분의 2라는 값이 어떤 값일 거예요. 이게 무슨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t축이에요. x축이라고 잡으시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x제곱분의 2가 있으면 x제곱 플러스 1 요쪽에 있겠죠? 이 녀석이 요쪽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괜찮죠? 네, 한쪽은 더하기 1이고 한쪽은 마이너스 1이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겠죠?
아 몰라. 미분 가능이고 연속 함수라는 얘기 나와 있을 텐데, 그렇지? 예, 미분 가능이라고 그랬어요. 몰라. 뭐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었겠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평변율을 잰다라고 해볼게요. 이 녀석이 지금 이 포인트에서 평변율을 잰다라고 한다면 분모가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2가 들어가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분모가 2. 이거 빼기 이거 분이 함수값 빼기 함수값이니까요. 이 녀석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이게 답이라고 할게요. 이 녀석이 이걸 답이라고 한다면, 아니 여기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얘를 분모를 2를 깔아요. 2를.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가 맞는데 이 녀석에서 뺀다. 누구? x제곱분의 2 마이너스 1 이렇게를. 그럼 이게 실제로는 2니까 분모에다 2 깔았으면 분자에다가 2배를 해줘야 식이 변하지 않는 거죠. 이 녀석까지. 그럼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기가 평변율이 되는 거고 이 평변율과 지금 같게 되는 누가 존재한다? F'C in C가 존재한다. 어디에서? 여기 사이에서요. 알겠죠? 여기서 C가 존재한다. 몰라.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요 기울기 갖게 되는 여기 C가 이렇게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X가 0으로 간다라고 했으면 얘네들 몇으로 가나요? 무한대 갑니다. 그지? 그래서 수업 시간 했던 거 이겁니다. 같이 끌고 가는 거. 이 녀석이. 이게 X가 0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C도 독립변수가 아니거든요. 얘네들한테 의존하는 녀석들이지. 그래서 이 C도 결국에는 몇을 가게 되냐면 무한대를 가게 돼요. 이 녀석이. 그렇죠? 근데 이게 주는 게 뭐였었냐면 F'X,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극한 때렸을 때의 값이 2분의 5라고 준 셈이거든요. 이 녀석이. 그러니까 이제 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2 곱하기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강조했던 그 파트입니다. 이 녀석들이 같이 무한대로 가기 시작하니까 C는 반드시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달려가요. 무한으로. 그래서 이 녀석 C가 무한대로 갈 때 F'C라는 말이 2분의 5였거든요. 이렇게 그 녀석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는 엄밀하게 증명할 이게 지금 서술형이거든요. 서술형이면 조금 까다롭게 증명해야 됩니다. 이 녀석이. 그래서 지금 제가 대충 그리면 여기에서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y는 x죠. y는 x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gx라고 하는 녀석이 뭘 채택하겠다라고 했었냐면 작은 쪽을 채택하는 거거든요. 함수값이 작은 쪽을 채택한단 말이에요. y는 2분의 1 x제곱이라는 녀석하고 y는 x 중에서 작은 쪽을 채택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얘예요.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얘예요.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얘를 채택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끊어지는 데가 이게 함수값이 좀 바뀌는 데가 함수식이 바뀌는 데가 얘가 여기가 2죠? 이 녀석이. 그리고 여기도 2였을 겁니다. 이게 이제 gx 그래프죠. 이 gx가 여기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한 것을 보여라. 가능하지 않은 미분 불가인 것을 보여라. 그렇지. 연속은 맞지. 근데 그래프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걸 수식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녀석을. 그러면 나는 연속을 보이겠다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 gx 값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간대. 요 녀석에서의 함수는 gx가 누구였었냐면 x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은 x예요. 이렇게가. 그러면 이 녀석은 2였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gx라고 하는 이 녀석은 여기가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gx식은 누구냐면
요걸 따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2분의 1의 x제곱이다. 그러면 이 녀석도 그냥 대입해줘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끝인가요? 아닙니다. 함수값 계산 치셔야 됩니다. 그죠? 네, 함수값이 g2라고 하는 녀석은 그 다음에 몇이었었냐 라고 한다면 2를 지금 저쪽에서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fx랑 x랑 똑같으면은 뭐를 선택한다? fx를 선택하는 거죠. 그죠? fx가 누구였었냐면 2분의 1 x제곱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2분의 1 x제곱 요 자리에 몇을 집어넣겠다? 2. 그래서 얘도 2입니다. 그러면 극한값, 좌우 극한값 똑같고 우극한 좌극한 그다음에 함수값이죠. 그래서 이거 3인 방이 다 곱하니까 연속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x는 2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면 식만 써주면 끝납니다. 근데 이놈의 미분 가능성은 조금 약간 얘기가 달라요. 이게 이렇게 증명하시는 건 사실 좋지 않아요. 여기 미분 치고 2 집어넣은 거랑 이거 미분 치고 물론 미분하면 상수겠지만 2 집어넣은 거랑 다르네요 라고 하는 거가 원래 오리지널 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푸시잖아요. 감점당할 수가 있어요. 얘도 아마 그렇게 안 했을걸? 얘 정의대로 하잖아요. 얘 정의대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G 프라임 E 플러스라는 거하고 G 프라임 E 마이너스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일 건데 이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 아까 식이 몇이었어? 2분의 1 x제곱이었어요. 여기 식이 누구였어요? x였어요. 그럼 얘 미분해 주니까 x네, 얘 미분해 주니까 1이네, 여기다가 2 집어넣으니까 얘는 2고 얘는 1이네, 이거 다르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거 왜 감점당하겠어요? 미분 정의를 쓰지도 않았을 뿐더러 미분 가능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막 미분을 치고 있죠. 지금 이게 거기서 감점입니다. 미분 가능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미분을 하고 앉아있어 네가 막 이렇게 돼버리면서 이게 감점을 당해요. 그래서 정의대로 그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간다고 했을 때 x 마이너스 2의 gx 마이너스 g2 근데 g2는 2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 녀석이요. 그러면 우측에서 gx는 누구였었냐? x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 한 줄 더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녀석 값이 몇이었다? 1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 x가 2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 x 마이너스 2분의 gx 마이너스 g2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2였고 이쪽에서 왼쪽에서의 gx 값은 2분의 1 x제곱이요. 이 녀석이요. 그러면 여기 2분의 1 바깥으로 나가고 여기에서 리미트 x가 2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쪽이 x제곱 마이너스 4일 테니까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면서 이쪽에서 이렇게 되면 0인자 캔슬 당하고 이쪽에서의 답은 2분의 1 곱하기 4다. 그래서 이게 2다 라고 해줘서 증명을 마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분 불가다.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랑 달라졌으니까 그죠? 네, 그렇게 마감 지으면 된다. 실제로 되게 억울하게 막 선생님 왜 제가 감점당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이 문제에서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친구들한테서. 적분 나가도 될까요? 네, 그럼 적분으로 나가겠습니다. 부정분서부터 시작해서 적분을 나가도록 할게요. 부정적분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학생들이 아니면 지나가는 선생님이나 누가 부정적분이 뭐냐면 그냥
단촐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짧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데피니션이 정의가 이렇습니다. 미분의 여기라고 치면은 이게 미분이 뭐 여기 뭐야? 라고 하는데 역연산입니다.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대답해주는 게 가장 교육과정에 맞는 답이에요. 부정적분이. 그러니까 미분이 역연산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그젠플을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가겠죠. 우리가 fx라고 하는 녀석을 어떤 이제부터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라지 fx라고 하는 녀석을 뭐 5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플러스 뭐 4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 녀석이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녀석이 미분이었어요. 이 녀석으로 가는 녀석이. 그러면 이게 f'x라고 하는 녀석은 15x의 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가거든요. 이 녀석이.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를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녀석을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부정적분이 이쪽에서 미분된 거는 지금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유일성이거든요. 이쪽에서는 미분해준 값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미분하면 이거고 저 어떻게 미분하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유일해야 돼요. 하지만 이건 유일하지 않습니다. 이 녀석은 다중성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얘가 복원이 안 되거든요. 이 녀석 이게 4였는지 10이었는지 마이너스 파이였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녀석이. 그래서 이게 복원이 안 됩니다. 이 녀석이. 그래서 요렇게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담아주시면 되고 수학적 표현은 이렇습니다. 어떤 함수를 미분했더니만 그 녀석이 스몰 fx가 나왔을 때 뭐뭐일 때 우리는 이 라지 fx를 뭐라고 부르냐면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선생님 적분상수 C 어디 갔습니까? 다 포함하고 있지. 다 포함하고 있지. 이 라지 f가 그냥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놈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두 놈이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상수만큼은 다 차이가 벌어진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미분의 역연산이 부정적분이구나 라고 하는 녀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녀석이 이 녀석일 때 fx를 이 녀석의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표기법도 있습니다. 인테그랄, 이거 인테그랄이라고 읽어요. 쌓는다. 인테그랄 fx dx를 누구라고 한다? fx. 그럼 복원을 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쌓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누적해서 쌓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나오는데 이쪽에서 이제 이게 f였던 거죠. 이게 f, 스몰 f였던 건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이거만큼은 복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적분상수만큼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인테그랄 기호 들어갔을 때 이거 꼭 쓰셔야 돼요. 안 쓰시면 여러분들 문제가 틀리거나 아니면 감점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분상수라고 부른다. 쉽네요. 처음에 조금 금방금방 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빠르게 되셔야 되는 게 뭐 3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 5 f가 이 녀석이 적분치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지 fx를 인티그랄 적분해서 이 원시함수 라지 함수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이게 조금 되셔야 되는데 9분의 1 x의 세제곱 괜찮으신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 플러스 10 이렇게 써주는 게 되셔야 됩니다. 처음에 몇 번 하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꼭 기억합니다. ax의 n제곱을 내가 적분을 친다 라고 한다면 a는 어차피 나가요. 적분 다 바깥으로 상수는 다 튀어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a는 바깥으로 나간다. 그런데 얘 적분되면 도대체 뭐냐 라고 한다면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숫자에 하나 더한 게 분모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이 숫자 하나 더한 게 분모의 3분의 1이 얘랑 같이 곱해지면서 9분의 1이 나온 겁니다.
이 녀석이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연습하시다 보면은 아마 적분이 조금 괜찮아지실 거예요. 자, 요것도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는데 항상 처음이 힘들어. 155페이지요. dx분의 d가 미분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미분해라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미분해라? 인테그랄 fx dx 이 녀석이요. 그 다음에 얘는 적분해라. 누구를? dx분의 d의 fx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서 중괄호를 처음 알아. 이게 쳤냐? 아유, 안 치고 싶은데. 자, 이 녀석이요. 말뜻이 다릅니다. 말뜻이 달라요. 얘는 적분 후 미분입니다. 얘가 먼저예요. 얘가 먼저니까 적분 후 미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미분 후 적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인간적으로 다 아까 정의 자체가 뭐였었냐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 이게 미분이었으면 이게 부정적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녀석이. 그러면 둘 다 fx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했어요. fx를 쌓으면 스몰 f를 쌓으면 라지 f가 되겠죠? 그러면 라지 f를 미분친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스몰 f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얘를 미분친 거를 다시 적분을 쳐버리면 이게 지금 fx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적분이 나중입니다. 그러면 얘는 c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차이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적분 후 미분은 어차피 적분상수 미분되면서 날아가는데 미분 후 적분은 이 녀석의 적분상수가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보기에 있는 거 주의해 주시고 연습 한번 그래도 처음이니까 312번이요. 5x 4제곱의 부정적분인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미분 쳐서 뭐가 나오는 거? 5x 4제곱이 나오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다 미분 칠 수도 있지만 5x 4제곱을 적분을 치잖아요. 부정적분을 치면 이 녀석이 누구? 이게 5가 깔릴 테니까 x의 5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부정적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진짜 이렇게 대답하시면은 안 돼요. 적분 구간이 정해지지 않은 함수요. 부정적분이요. 이러시면 안 돼. 나중에 이제 정적분이라고 하는 녀석을 배우거든요.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를 적분하겠다. 이제부터 적분 구간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없는 거였어요. 이러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녀석은 뭐였다? 미분의 역연산이었다. 요거만 차이 나는 것들은 다 끄집어 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억, 다음에 두 번째 디귿. 리을은 아니죠. 리을은 1이 생기잖아요. 그죠? 리을은 1이 생기니까 7을 적분해라. 7x 플러스 c 6x를 적분해라. 6x를 적분해라 라고 하는 거 2 깔릴 테니까 3x 제곱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도가 와장창 나셔야 됩니다. 3x 제곱을 적분해라. 3 깔릴 테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c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4x 몇 세제곱 이거를 적분해라. 4 깔린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x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써주면 끝입니다. 알겠죠? 자, 314번이 무슨 문제예요? fx를 적분했더니 2x 플러스 c가 나왔다. 그러면 스몰 f를 찾으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함수를 적분했더니 2x 플러스 c가 나왔다. fx 뭘까요? 네, 상수입니다. 2여야 돼요. 2를 적분해야 2x 플러스 c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뭔 소리예요? 아까 내가 이 녀석을 미분치면 이 녀석도 미분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분 후 미분이면 뭐?
원함수, 알맹이 함수로 돌아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날아갈 거고 여기가 2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에 그쪽 양변을 미분해주면 뭐 나온다? fx 314분의 2번이요. 미분했으니까 6x 플러스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된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것도 미분해주면 fx가 12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1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다음을 계산하세요. 적분 후 미분, 알맹이 그대로. 미분 후 적분, 알맹이가 나오는데 적분 상수를 써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미분의 역연산이라는 것을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의 역연산이 부정적분이다. 선생님 쉬운 것 같아요. 안 쉬워요. 부정적분 연산까지는 쉽습니다. 그런데 부정적분이 이게 이제 좀 가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개념을 조금만 뽑읍시다. 여기다 등호 쓰면 좀 그렇지. 여기까지가 지금 배우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정적분 소개하겠습니다. 정적분을 여기를 보시면 돼요. 정적분이 어차피 지금 한 번에 조금 개념은 본 다음에 부정적분 연산합니다. 174페이지. 174페이지에서 정적분 정의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받아들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독학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정적분을 뭐라고 주혁이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구간이 있는 네. 네, 주어진 구간에서 부정적분. 주어진 구간에서 부정적분. 맞아요. 비슷하네요. 여러분들 그림은 나중 얘기입니다. 그 1번, 2번, 3번은 나중 얘기고요. 맨 첫 줄에 나와 있는 게 정의예요. 맨 첫 줄에 뭐라고 했는가인데요? 라고 나와 있는데 fx에서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라고 해놓고 별 얘기도 없어요. 그쵸? 이 녀석이 이게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했었죠? 이게 뭐라고 했었냐면 정적분은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 녀석이요. 얘가 정의가 이거라는 거예요. 라지 fx의 x는 a에서 x는 b까지의 변화량이라고 정의합니다. 요게 부정적분의 정적분의 정의예요. 이 녀석이 A에서 B까지
부정적분의 변화량. 얘가 좀 약간 좀 그래. 정적분을 이상하게 지금 그림부터 소개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뻥치려고 하죠. 그냥. 내가 여러분들한테 네. 이게 정적분의 정의가 맞습니다. 연결일 때 여기에서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변화량. 아시겠죠? 예, 부정적분의 변화량. 이게 오리지널 원뜻입니다. 정적분이라고 해 생긴 기호는 라지 fx가 부정적분이었잖아요. A에서 B까지 부정적분의 변화량. 이 녀석이요. 그래서 계산식은 이게 맞습니다. 부정적분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FP에서 FA를 빼주는 녀석이다. 이 녀석이요. 이게 지금 사탕발림이고요. 정적분이 원래 이렇게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약간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좀 하면 우리 흐름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식이 복잡하잖아요. 개념이 빡세지. 그래서 개념을 잘 이해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정적분이 미분 역연산의 변화량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미분 역연산의 변화량.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원래 그게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정적분이 이런 면적들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이 면적들이. 그럼 이거 잘게 뽀개거든요. 잘게 뽀개가지고 누적시켜가지고 가는데 이건 옛날 얘기고 함수 입장에서 바라보라고 했을 때는 함수가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함수 값들을 누적시키겠다. 면적인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함수값의 누적이라고 그랬지 면적이라고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함수값의 누적입니다. 이 녀석이요? 아니 그럼 이거 함수값을 어떻게 누적시킬 건데요? 라고 지금 선생님이 이걸 지금 하는데 이게 원래 정적분 정의예요. x는 a에서 b까지 함수값을 누적하겠다. 그게 원래 인티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얘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고 지금부터 조금 이렇게 갈게요. 이제 미친 짓거리를 하는데 a에서 b까지 이 f를요. 저걸 한없이 뽀개야 되잖아요. 성분 길이를 어떻게 한없이 더하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이 짓거리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걸 몇 등분을 치냐면 n등분을 쳐요. B에서 A까지의 구간을 n등분 칩니다. 그리고 이거 명칭을 새로 부여해요. 0번째 x다. 초기값이다. 그리고 얘가 x1입니다. 얘가 x2예요. 얘가 x3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xn, n번째 x라고 할게요. k번째 x.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몇 번째 x가 되겠어요? n번째. 그렇죠. n번째 x가 됩니다. 이 녀석이. 그리고 나서 뭔 짓을 하냐면 오른쪽 값을, 왼쪽 값을 해도 돼요. 왼쪽 값을 해도 됩니다. 오른쪽 값을 높이로 갖는 직사각형을 면적을 계산을 칠 거예요. 두 번째에서 여기 오른쪽 값을 또 면적을 칠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면적을 쳐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녀석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로 지금 들어가서 여기서 면적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간 한 칸 길이는 얼마? 요 가로 길이 하나, 직사각형 하나짜리 가로 길이 n분의 b-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n등분을 쳤으니까 한 칸 길이는 n분의 b-a. 가로 하나가 n분의 b-a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높이들이 전부 변하죠. 그러면 이 녀석을 x1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n분의 b-a를 한 번 이동했다. 괜찮나요? 두 번째 x는 a에 n분의 b-a를 두 번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만약에 세 번째 녀석의 높이를 재고 싶으면 나는 그 높이가 세 번째 높이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fx3 자 f에 누구 집어넣은 거? a 더하기 n분의 누구? b-a가 세 번 들어간 녀석을 함수값에다 집어넣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k번째라고 하는 녀석의 이 높이는 fxk가 될 것이고요. 괜찮나요? 그 녀석이 f에 a에다가 n분의 b-a를 몇 번 해준 거? k번 해준 녀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씁시다. 세로는 f에 a 더하기 n분의 b-a를 몇 번? k번 해준 녀석을 이동시킨 녀석을 더한 녀석이다. 저거 곱하면 지금 어디 면적이냐면요. 이거 하나짜리 면적이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f에 a 더하기 n분의 b-a에 여기 k 뭐 이렇게 해서 붙여도 돼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다가 누구를 곱한다? n분의 b-a.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전체 직사각형이 나올 거냐면 시그마. 그러면 모든 직사각형들이 합이 나옵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갭들이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 녀석이요. 여기서도 얇게 생길 것이고 여기선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이 갭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원했던 것은 함수값의 누적이지 저런 갭들이 발생하는 걸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뭘 하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더하는 횟수도 무한횟수가 되지만 n이 커짐에 따라 가로 길이는 점점 실처럼 바뀌어요. 그러면 직사각형 면적이 곧 실의 길이화됩니다. 그 길이를 한없이 더하겠다라는 뜻이 이거예요. 이 녀석. 그리고 이게 오리지널 정의입니다. 이 녀석이 정적분의 오리지널 정의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 진짜 오리지널하고 얘하고 똑같다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출발선상을 잘 잡으세요. 이거 가짜는 지금 어디서 출발선상을 잡은 거냐면 근본을 따지면 미분 역연산입니다. 미분 역연산의 변화량이라고 지금 뻥을 쳐놓은 거고 이게 진짜 오리지널 정적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함수값의 누적입니다 라고 보는 게 원래 정적분 출발이었었던 거고요. 그러면 함수값의 누적하고 미분 역연산하고 진짜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증명이 뭐냐면은 미적분학 기본 정의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거 175페이지에 3번이 미적분학 기본정리 1이고요. 펀더멘탈 티어림이라고 불러요. 미적분학 기본정리 1. 4번에 나와 있는 게 미적분학 기본정리 2라고 부릅니다. 이 녀석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떠들었던 이 내용을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는데 식이 너무 길죠? 애들이 외우려고 할 때 진짜 머리가 터지거든요.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A에서 이거를 B까지를 n등분을 쳤을 때 n분의 B-A를 몇 번 더했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K번째 X다. 그걸 함수한테 집어넣고 높이 쟀고 그 다음에 가로랑 곱해서 직사각형 면적이고 직사각형 면적들은 한없이 쌓을 건데 많이 쌓을 건데 갭이 발생하는 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정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 녀석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버전? 미적분,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미적분 1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b-a를 그 녀석을 누구랑 곱한 거? 가로 길이였던 n분의 b-a 이거하고 지금 한 녀석이 무슨 과정이냐면 미적분 2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냐면 부정적분의 변화량이라고 진짜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함수값의 누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함수값의 누적이라고. 그러면 이게 진짜 똑같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부터 증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dx분의 d의 a에서부터 x까지 dx분의 d의 인티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dt 이 녀석은 f의 x가 진짜 맞나? 라고 하는 거. 안 헷갈리세요? 이게 괜찮으세요? 조금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잠깐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얘거든요. 물결친 부분까지가. 그 물결친 거를 뭐 하라고 했냐면 미분쳐라. 그럼 이 새끼는 죽을 거잖아요. 상수니까. 라지 F를 미분치면 스몰 F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부정적분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소리였어?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기요. 그것도 정리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미적분학 기본 정리가 그 학문에서는 파워가 제일 센 거예요. 대수학 기본 정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대수학에서 파워 제일 센 거? n차 방정식은 n개변을 갖는다. 이거요. 이거 증명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가우스가 박사 논문이었거든요. 가우스 박사 논문이었었는데 n차 방정식은 n개변을 갖는다. 대수학 기본 정리. 이 녀석이 미적분학 기본 정리 1. 그래서 이게 미적분학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지금 정리대로 가봅시다. 이걸 진짜 미분치면 이러냐? 라고 했을 때 얘를 여기가 무슨 축이 껴있어요? T축으로 보셔야 됩니다. T축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칠게요. 이 녀석을 F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라고 얘들아. 이게 진짜야. 그러면 쟤는 지금 여기까지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A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X까지 의 함수값의 누적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의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함수값을 한없이 누적시키면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녀석을 지금 저는 X축 위로 띄웠으니까 이게 면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면적 같은 느낌에서 스퀘어 X 근데 함수값의 누적이에요. 아시겠죠?
왜 X라고 써요 선생님? A 값은 고정된 거고 X 값이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니까요. 함수 값의 누적이. 이해 가셨어? 그러면 그걸 X에 관해서 미분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정의대로 가야 됩니다. dx분의 d라고 하는 녀석은 스퀘어 x, 지금 이 녀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h분의 스퀘어 x 플러스 h에서 스퀘어 x 이렇게 빼준 겁니다. 인정하세요? 이 녀석이 미분 정의였었겠죠? 이렇게가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스퀘어 x는 여기야. 그럼 스퀘어 x 플러스 h는 h가 양수면 여기서 미세하게 더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녀석이 x 플러스 h가 되고 스퀘어 x 플러스 h는 면적상 어디를 의미하는지 보세요. 스퀘어 x가 a서부터 x까지 함수값을 누적시킨다고 했으니까 스퀘어 x 플러스 h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누적시키겠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분자의 지금 여기 이 파트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녀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흐름 괜찮을까요? 스퀘어 x 플러스 h에서 스퀘어 x를 빼버린다면 여기가 지금 분자 파트를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분자 파트. 이 녀석이. 그러면 아니 이게 분자 파트가 h가 이게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게 왜 이걸로 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fx로 왜 가? 라고 하는 건데 연속함수를 접근하거든요. 저희는 함수값을 불연속함수 뭐 이런 것들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내에서 연속함수는 반드시 뭐를 갖는다? 폐 구간에서 연속함수는 뭘 갖는다고 했어요? 몇매? 최대 최소. 그렇죠? 폐 구간을 보존해준다. 연속함수는 폐 구간을 보존해준다. 그래서 f가 폐 구간 누구? x와 x 플러스 h에서 연속이므로 누구를 갖게 되냐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돼요. 괜찮나요? 그러면 제가 최소값을 지금 여기만 이제 좀 집중적으로 봅시다. 여기에서 편의상 저는 지금 최대값이 어디로 잡히는 거냐면 여기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지금 어디로 잡히는 거냐면 여기요. 이 녀석이 이제 최소값으로 잡히는 거죠. 이렇게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몇이라고 봐야 됩니까? h요. 괜찮죠? 그래서 요의 구간에서 fx라고 하는 이 녀석은 m하고 그 다음에 스몰 m 요 사이에서 반드시 놀게 됩니다. 그쵸? 그럼 제가 여기다 뭘 곱할 거냐면 h를 곱할 거예요. 스몰 mh 그 다음에 f의 요 녀석이 x에다가 h 그 다음에 m 곱하기 h 요 녀석이요. 괜찮을까요? 얘는 이 박스 면적을 나타내요. 이 녀석은 이 박스 면적을 나타냅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여기에서 이게 빨간색 그 지금 요 빨간색이 분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되냐면 분자가 여기에 분자 파트가 이것과 이것 사이에 있다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이 녀석이. 자, 그러면 제가 이 녀석을 둘 다 양수였던 h로 나눠버릴게요. 이렇게가. 괜찮나요? 이 녀석이.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가
h분의 mh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요 주어진 저거는 뭐라고 할까? dx분의 이게 지금 이거죠. 제가 이렇게 쓰면 되지. dx분의 d에 인티그랄 a서부터 x까지 ft dt. 이게 스퀘어 저기였으니까 빨간색 부분이었으니까 ft. 그 다음에 여기에서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mh 이렇게 놓을 텐데 얘 날아갈 거잖아요. 괜찮으세요? 스몰 m이 픽스 값일까요? 이거부터 판정해보세요. 스몰 m하고 라지 m이 픽스 고정된 값인가? 아닙니다. h 값이 줄어들잖아요. 최대값 떨어져요. 지금 제 그림에서 맞죠? 이 녀석이. 그러면 얘가 h에 의존하는 놈이고 얘도 h에 의존하는 놈인데 두 녀석은 h 값이 0에 감에 따라서 두 녀석이 한 녀석을 향해 갑니다. 어딜까요? fx. 예. 지금 제 그림에서는 m이요. 제 그림에서는 스몰 m. 근데 결국에 그게 함수값이죠. 그렇죠? 얘도 지금 몇을 향해 가냐면 둘 다 fx를 향해 가요. 이 녀석이. 그래서 이 녀석을 미분치면 fx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흐름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조금 빡셌을 겁니다. 이게 좀 얘기하기 나니까. 다음에 펀더멘털 티어리 두 번째요. 이거요. 세컨. 얘로 증명 끝내요. 얘로 증명 끝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관점 전환 필요해. 어떤 놈을 미분했더니 스몰이 나왔어요. 어떤 놈을 미분했더니 스몰이 나왔습니다. 이 녀석이. 그럼 얘는 뭐예요? 스몰 f의 부정적분입니다. 그렇죠? 노란색이 fx의 부정적분입니다. 그러면 부정적분 정의가 뭐였었냐면 얘를 미분쳤을 때 얘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얘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쓴다면 이놈하고 인티그랄 a서부터 x까지 ft dt 이 녀석하고 라지 fx는 무슨 차이가 벌어지겠어요? 얘도 f의 부정적분이고 얘도 f의 부정적분입니다. 상수 차이만큼 벌어질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상수 차이만큼 벌어질 겁니다. 이 녀석이요. 플러스 C라고 쓸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C가 몇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게 처음에 잘 안 보일 겁니다. 자, 질문 조금 바꿀게요. A에서 B까지 적분을 한다는 건 A에서 B까지 함수값을 누적하겠다는 거겠어요. 그러면 A에서 A까지 함수값 누적하면 뭐 나오겠어요? 0입니다. 이거 나올 것 같죠? 순간적으로. 그런데 0이에요. 이게 가로 길이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이는 뭔가 값을 향해 가겠지만 가로 길이가 아예 0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A에서부터 A까지 적분값은 0이에요. 어떤 함수를 집어넣어도 간에 여기에다가 X자리에 A 집어넣을게요. X자리에 A 집어넣겠습니다. A에서부터 A까지 함수값 누적시키는 녀석은 0 FA 더하기 C. 그러면 이 C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FA가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쓸게요. 인티그랄 A서부터 X까지 FT DT라고 하는 지금 이 녀석은 fx 마이너스 fa가 돼요. 자, 미적분학 기본 정리 두 번째 거. 이거하고 사실 차이가 있는데요. x자리에다가 b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명 끝입니다. 이게 펀더멘털 두 번째 것까지도 다 증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였었냐면 아직 저게 뭔 소리야 지금 도대체 의미부여가
부정적분이 뭐였으냐면 미분 역연산이라고 정의를 했었어. 미분 역연산이라고 정의를 했었어. 이건 맞아요. 이건 진짜예요. 근데 어디서부터가 뻥이냐면 여기서부터가 좀 뻥이거든요. 이건 결론부터 딱 보여주고 나서 이게 뭐 정적분이 이렇다고? 라고 시작하는 건데 정적분 오리지널은 이거였다라고 했어요. 함수값의 누적. 식에다가 중점 주지 마세요. 그냥 함수값을 누적한 거였구나. 근데 함수값을 이것도 정적분이에요, 여러분들. 함수값을 누적한 놈을 미분 쳤더니 이게 나오네? 그럼 함수값을 누적한 놈이나 부정적분이나 뭐 거기서 거기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값 누적이 적분이었고 함수값 누적이 적분이었고 미분이 우리가 알고 있던 변화량 기울기 아 이놈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똑같은 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미적분 통합입니다.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제 통합시키는 관계가 이놈이었다. 함수값 누적한 놈을 미분 쳤더니 이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려고 이 쇼를 한 거고요. 이 쇼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론들입니다. 결론들.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했을 때 스몰이었다면 나는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표시하기로 했었으니까 요 노란색하고 라지 fx는 상수 차이만큼 벌어졌었겠네. 그럼 그 상수가 뭐지? 라고 하면서 순간적분이라고 항상 저는 얘기할 거예요. A에서 A, 3에서 3 이런 것들 순간적분 칭값은 무조건 0이어야 돼. 그러면 X자리다가 A 집어넣으면 C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FA야 라고 하면서 관계식 때려보고 마지막 X 변수 자리에 B까지 집어넣었더니 이게 구라라고 했던 지금 이 말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거짓은 아니었구나. 그냥 사탕발림이었구나. 이 과정 다 생각한 겁니다. 부정적분의 변화량을 정적분으로 표시하겠다는 것은 수학자들이 쌓아놨던 그 업적들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건 다 생각하고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로만 봐. 야, 이거만 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라고 하면은 이 과정들이 다 생각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셔야 돼요. 교육 과정상에서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변화량 FB-FA. 그런데 원래 수학자들이 해놨던 것은 함수값의 누적이었어. A서부터 B까지 함수값의 누적이었어 라는 두 가지 관점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문과 친구들은 이 과정을 볼 일이 없습니다. 볼 일이 없어요. 그냥 요 녀석만 그리고 대신에 문과 친구들도 함수값의 누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부정적분의 변화량이라는 거 이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 이과 친구들이 이게 시험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막 빈칸들 다 메꿔야 돼요. 여기 막 어떻게 면접들 들어가면서 뭐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있죠? 이것도 조각 맞춰요. 미분 조각 맞췄듯이 이것도 조각 맞추는 게 시험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과 친구들. 그래서 그거 조금 맞출 때 의미로서 파악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잠깐 좀 쉬셨다가 이제 적분에 대해서는 개념은 다 뽑았습니다. 적분은 다 뽑았으니까